5분 남았습니다. 8시 55분 37초 구간 지나갑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나란히 1%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이 좋기는 하면서도 어제 우리 증시가 워낙에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서 일정 부분 선반영되지 않았나라는 기대와 우려 함께 가지면서 현재 동시효과 구간을 보실 텐데요. 양시장 상승불은 켜져 있지만 미국 증시만큼의 탄력은 아닙니다. 0.7% 안팎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7% 오르면서 2,500선 회복되며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2,512.10포인트,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17포인트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벌써 4거래일 연속된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렇게 갭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그리고 2,506포인트 정도의 20일 이평선이 있는데 오늘 갭으로 띄우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어제 코스닥이 정말 대단했죠. 특히나 긴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후반까지 끝까지 고점을 높이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0.83% 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된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840선 회복이고요. 841.0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840선대 중반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양시장 이번 주 들어서 반등 움직임 나타내면서 2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놓고 있는 상황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서 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확실히 훨씬 더 많습니다. 1,700여 개 정도 상승불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오릅니다. 그동안에는 이 종목을 제외하고 오릅니다, 대체로 오릅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일제히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급등은 없는데 1% 안팎의 상승호가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어제 하이닉스 오를 때 못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장에서는 다시 상승 움직임 재개하면서 66,000원 선 1.4% 정도 오르면서 출발 앞두고 있고요. 하이닉스 쪽으로도 상승 움직임 3거래일 연속해서 이어지면서 1% 정도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좋았었죠. 오늘 장 연속성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2차전지 셀업체들은 빨간불은 들어와 있는데 강한 탄력은 아니라는 쪽.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어제는 소외됐었는데 오늘 장에서 상승 움직임 1% 초중반대의 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빼고는 다 상승불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워낙에 그동안에 급등을 했었고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돼서 그렇지 많이 빠지지도 않거든요. 한호가 밀립니다. 500원 정도 하락하면서 한호가가 아니죠. 네, 100원이 한호가니까 지금 한 500원 정도 밀리면서 11만 9천원대 초반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 약보합권 정도 나머지 종목분들 흐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2차전지 쪽으로도 슬슬 반등 움직임 그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꼽을 수 있을 텐데 에코프로 BM이 2%대 상승하면서 3거래일 연속된 반등,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3% 정도 오르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은 내주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 밖에 종목분들은 1% 안팎이어서요. 이 코스닥 톱10 가운데서는 에코프로 BM이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적인 종목군들 오늘 키워드는 OLED 디스플레이 이쪽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요 뉴스 나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의 이 OLED 기업인 이매진이라는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아멕스에 상장돼 있어가지고 지금 주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원래 6개월 평균이 $1 중반대였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약간 줘서 $2 초반에 모두 인수를 했고요. 인수자금 2,900억 원. 이에 따라서 OLED 디스플레이가 어제 상당히 강했는데 플러스 알파로 OLED로 조금 더 압축을 해서 좀 더 강한 탄력 예상되는 종목군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다 할 일정이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경제 지표라든지 그리고 신규 상장도 없고요. 그래서 장중에 나오는 뉴스들 계속 체크해 보면서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양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네, 오늘 양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시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제히 강한 반등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 0.6%대의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지 구간 2,510선을 상회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전일 종가 대비 15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강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장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0.74% 상승하면서 840.37포인트 선 웃돌면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양시장으로 강하게 유입됐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시장 강한 반등 탄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가 0.57%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7%의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특히 코스닥 지수는 60일 이평선을 다시 한번 회복할지 이런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코스피 시장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가 0.58% 상승하면서 2,509포인트 선을 웃돌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0.7%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쪽으로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기관은 홀로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홀로 팔자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개인과 기관만이 사들이면서 현재 반등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먼저 상승 업종이 유난히 더 많은데요. 그 가운데 철강금속, 전기전자 섹터 이쪽 강한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의료정밀 sek터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운수장비, 기계 섹터 역시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섹터는 총 4개 업종밖에 없는데요. 그 가운데 섬유유복 섹터 0.2%대 약세 출발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강한 반등 움직임 나왔던 음식료품 섹터 0.2%대의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전기가스 섹터, 보험 섹터 같은 경기 방어 업종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1% 이상의 강세로 출발하면서 65,8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0.8% 상승하면서 92,600원 구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 0.1%대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LG화학, 삼성SDI 역시 강보합권 구간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역시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1%대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구간에서 제한적인 상승 탄력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0.7%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죽었던 플랫폼주들 네이버가 현재는 보합권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0.5% 상승하면서 58,000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상승이 조금 더 많은데요. 그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는 소폭의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가 2% 이상의 강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1.7%가량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강한 움직임 나왔던 JYP헌터 오늘장에서는 소폭 조정받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1.8%가량 하락하면서 약세 출발하고 있고요. SN 역시 1.8% 동일하게 밀리면서 11만 1,200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 분위기 쏠리는 종목이 뚜렷합니다. 디스플레이 혹은 철강입니다. 뚜렷한 재료를 가지고서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연속성 쪽으로는 엔터 섹터 내에서 후발주자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엔터 섹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 또 오르는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엔터 섹터 내에 순환매 나타나고 있고요. 또 조금 작은 종목군들 아직까지 매기 확산은 좀 미진한데 AI 관련된 인공지능, 챗 GPT 이런 종목군들에다가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된 몇몇 종목 2차 전지도 반등 분위기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네, 오늘 시장에서도 OLED 관련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이번 분기 안에 OLED 패널을 공급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의 OLED 기업을 인수합니다. 미국의 이매진이라는 회사인데요. 약 2,900억 원에 인수를 하기로 했고요. 이매진은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마이크로 OLED 기업으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오늘 이러한 소식이 반영이 되면서 OLED 업황이 조금 더 회복이 될 거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연속적인 탄력적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SNU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현재 구간 상한가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인베니아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0%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선익 시스템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LX 세미콘 같은 대표적인 종목군들 강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OLED 관련 종목군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디스플레이, OLED 관련된 종목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삼성 쪽과 또 LG 디스플레이 이런 협력 소식, 그리고 또 오늘 나온 인수 소식, 또 어제 아침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정부적으로 또 지원을 하겠다,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하겠다, 일련의 호재가 꾸준히 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뜨겁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저는 OLED 이쪽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침투율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올랐을 때 사면은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은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이걸 너무 단기간에 대응하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으로. 그럼 이 시장이 좋아진다? 그럼 이 시세가 그냥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나가는 전략. 그럼 저는 차라리 그게 좋아 보이고, 뭐 오늘은 살고 뭐 내일 죽을 것처럼 뭐 그렇게는 하지는 말고, 그냥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최현주 전문가 같은 경우는 테마주의 논리를 적용해야 되는 건 짧게 치고 급등했을 때 팔자 이런 의견을 좀 자주 주시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매력이 있을 때는 급등할 때 따라가지 말고 미리미리 좀 사뒀다가 분할 매수했다가 좀 더 끌고 가는 전략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디스플레이 쪽 OLED는 지금은 들고 계신 분들만 들고 계시고 나중에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사고 싶으실 땐 그때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의견 주시는데 오늘 OLED 디스플레이에서 좀 특징이 있다면은 기존에 이 OLED 디스플레이 하면 딱 떠올랐던 뭐 주성 엔지니어링, 덥산 네오룩스 그리고 어제 시세 좀 강했던 야스 이쪽은 약하고 그리고 뭐 HB 테크놀로지, SNU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어떻게 보면 주변주들인데 이제 시장에서 주변주들인데 저는 뭐 그런 주식들은 어차피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빨리 꺾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주도주들, 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것들 위주로,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P&H테크, 뭐, 선익 시스템,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오늘 뭐 선익 시스템도 지금 7% 정도 강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매진을 인수한 배경이라든지 좀 자세하게 기사를 뜯어다 보면은 이 회사, 이매진이라는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다이렉트 패터닝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XR하고 VR 기기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XR, VR 이쪽으로도 움직임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솔트룩스 보겠습니다. 현재 솔트룩스 한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나무가 6%, 7% 정도의 오름세, 코세스도 한 4%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XR, VR 쪽으로 이 뉴스를 좀 확대해도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XR, VR 기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애플도 조금 늦춰지기는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공개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뭐 조금 늦춰진다는 또 얘기도 있어가지고 제가 뭐 이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저는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판을 하면은 제품 가격이 비싸서 수요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날 수 있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도 가격이 비쌌다가 저렴해지면서 많이 확산 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갖고 다니게 되는데 결국에는 XR, VR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한 가구당 뭐 하나씩은 있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뭐 선익시스템, 코스에스, 솔트룩스는 저는 뭐 AI 쪽으로 봐야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나무가 네. 요 정도 종목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항상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쪽도 산업이 성장하는 종목군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체크포인트 가운데서 철강이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철강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사수혜를 보지 않을까, 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소형주들이 좀 더 민감하고요. 하이스틸이 20%, 경남스틸 1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금강철강도 10% 정도, 문배철강, 동원금속, 대동스틸 모두 다 10% 안팎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중국이 감산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탄소 배출량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좀 많이 좀 들어와 있나 봐요. 제가 뭐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지만은.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 동국제강,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다 보니까 조금 움직임이 좀 그런 것 같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지수가 아무래도 좀 옆으로 좀 횡보하거나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들이 아무래도 좀 더 이쪽으로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뭐 대동스틸 비롯해서 경남스틸 이렇게 뭐 일제히 다 강세인데, 뭐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하락한 쪽도 들여다봐야 되겠죠. 곡물 관련된 종목이 확실히 좀 밀려 내려갑니다. 곡물 협정이 연장이 됐습니다. 곡물 협정이 그러니까 기간 2개월 정도 연장하겠다,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 현재 한일사료가 한 10%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음봉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또 시세에 대해서 예측을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네요. 미래생명자원은 10% 정도 약세권 내 흐름이고요. 곡물 비료사료, 뭐 고려산업이라든지 이쪽도 모두 다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미리 좀 팔았어야 됐나 봐요. 그렇죠. 예, 뭐 항상 테마주들은 짧게 대응하고, 이거를 뭐 이런 쪽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차피 주도주가 될 수가 없고, 그 예전에 곡물 가격 그런 거는 한번 작년에도 한 차례 좀 테마가 미래생명자원을 비롯해서 뭐 팜스토리부터 이렇게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테마주들은 가급적 접근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요즘에 펀더멘탈 안 되는 종목들은 갑자기 급락하고 그러거든요. 뭐 결국에는 좀 짧게 대응해야 되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좀 가급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다시 좀 회복을 하려고 하면서, 어제서부터 좀 회복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테마주들은 결국엔 시세는 죽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공법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요즘에 갑자기 예상도 못하게 우량주들도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지금 가급적이면 좀 펀더멘탈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 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IT 쪽으로 디스플레이 움직이니까 뭐 반도체 쪽 이쪽도 비교적 양호하게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중반대 상승 분위기 보여주면서 톱10 가운데서도 시가총액 사이즈 큰 종목군 가운데서도 이 두 종목의 퍼포먼스가 좋은 양상이고요. 그리고 IT 소부장 쪽으로 가보시면은 뭐 제주반도체도 괜찮고요. 지금 제주반도체는 한 6% 정도 상승하고 있고, 하나마이크론도 좋습니다. 하나마이크론 한 4%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SFA 반도체 볼게요. 이 종목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한 3% 정도 오름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바닥이 좀 슬슬 나오는 건가요?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좀 박스권 상향, 오늘 좀 돌파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돌파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한 4일 전에, 5일 전이죠. 5일 전, 6일 전에 좀 단기적으로 바닥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하이닉스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뭐 또 박스권 지금 상향 돌파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좀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뭐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 저는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거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소재주는 일본하고의 어떤 그런 게 다시 이제 화해 모드가 좀 재개가 되면서 뭐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추후에 그거는 좀 시간 좀 지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래선을 과거에 일본 업체 소재 쪽을 쓰던 업체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대부분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쉽게 또 바꿀 수는 없을 거는 같은데, 저는 영향이 별로 그렇게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앞으로 향후에 그거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라리
성비주, 그다음에 부품주, ISC라든가. ISC는 최근에 그저께인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품주들도 저는 괜찮다. 소켓링 쪽 이런 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볼만한 종목분들이 개별 뉴스기는 한데요. 서울반도체가 워낙에 지금 거래가 실리고 있어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거래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 동반한 급등세, 52주 신고가, 여기에 뉴스까지 여러모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 현재 거래대금 1,000억이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종목 시가총액이 7,800억 정도 되는데 빠르게 손바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에 상한가 부근 14,020원까지 터치하면서 50주 신고가는 일단 나왔습니다. 오늘 이런 관심과 급등의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시간을 거래해서 이 내용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독일에서 진행되는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내용에 서울 반도체하고요. 같이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서울 바이오시스 이 종목도 현재 급등세입니다. 서울 바이오시스가 24% 정도 급등하는데 내용을 특허이기 때문에 사실 읽어봐도 어렵더라고요. 이 정도의 호재인가? 이런 생각들도 들고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려서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과거의 서울 반도체 주식이 아니니까 이제는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실적은 1분기에 영업손실 한 140억 정도 지금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특허 소송 그거 승소했다는 소식이. 근데 향후에 과거에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승소를 했는데 어떻게 금액이 향후에 어느 정도까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아직까지는 숫자는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뭐라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은 일단은 강하게 박스권 상단 돌파했는데 오늘 종가 흐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종가가 지금 일단은 한 12,000원 정도까지만, 한 12,500원 정도까지만 유지면 돼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종가가 밀려 내려와가지고, 한 11,000원대, 11,500원대 이렇게까지 내려오면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오늘 종가 한번 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코멘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는 12,500원이 지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들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산밥켓을 비롯해서 건설 이 중장비 쪽 보겠습니다. 현재 두산밥켓이 이 종목도 차트가 정말 손색 없이 꾸준히 올라가더라고요.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받으면서 계속 우상향, 두산밥켓이 한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도 한 0.8% 정도의 상승권, 인프라코어 보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도 1.4%, DY파워, 진성TAC 이런 종목도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쪽은 주목을 확 끌 만큼 급등하지는 않는데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고. 일단 최근에 이제 두산밥켓은 다른 이제 현대인프라코어하고 현대건설기계보다는 조정폭이 그래도 양호했습니다. 21선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고. 솔직히 영업이익률로 따지자면 현대건설기계하고 현대인프라코어보다는 두산밥켓이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좋아요. 그거는 이제 좀 재무제표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에 다 호실적으로 기록했는데, 계속적으로 중국의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나올 것이고,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한 10년 이상 만에 이런 건설기계 주가들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너무 많이 오르면은 또 다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라고 그렇죠. 보세요? 예, 아직은 아니다라고. 업사이드를 러프하게라도 퍼센트로 한 어느 정도로 보세요? 모르겠어요.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산밥켓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지금 월봉 보시면은 저는 한 18,000원, 2만원대는 충분히 한번 가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타고 가고 탄탄하게 오르는 만큼 좀 더 홀딩을 해보자. 아직은 너무 오른 게 아니다. 좀 더 갈 자리 남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네요. 전체적으로 또 건설 중장비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 보겠습니다. 이쪽은 희비가 약간 엇갈리기는 하는데 예전에 2차전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서 두 자릿수대 탄력이 너무 당연시됐었는데 요즘에는 5% 오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 정도 오르고요. 에코프로는 한 2%대 중반, 좀 많이 오른다 싶은 종목이 코스모션 소재인데 4%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2% 정도 상승하는 모습, 이쪽은 계속해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죠? 그렇죠. 바닥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오늘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1%의 중반 후반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보다는 거의 한 배 정도 더 오르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다른 종목들이 좀 못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쪽은 일단은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보다는 등락을 조금 거듭하면서 서서히 만만하게 바닥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LNF가 미리 선제적으로 저는 제일 좀 강한 것 같아요. 최근에 기간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가지고 투신권하고 연기금 쪽이 좀 들어오면서 이런 LNF가 조금 미리 좀 바닥을 만드는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도 저는 빠지면 사는 거는 좀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미래의 성장 산업인데 이게 이렇게 현재 가령 지금 에코프로 기준으로 현재 58만 원, 5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 10년 있다가 이 정도 선에서 주가가 끝날지 아니면 좀 빠져서 끝날지 좀 더 많이 올라서 끝날지 아무도 예측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빠지면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사보자,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던 첨보 같은 경우는 반등을 못하고 바닥에서 이렇게 옆으로만 움직임을 나타내더라고요. 좀 전에 LNF가 그래도 수급적으로 좀 괜찮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사실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실적이 좀 부진했던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실적이 솔직한 얘기로 얼마 전에 나노 신소재도 안 좋았고 2차전지 전체적으로 좀 그렇다? 저는 안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 급락을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없다고 생각해요. 미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성장성 미리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를 끌어다 썼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치 못 미치면은 하락은 저는 감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은 예상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지만은 좀 빠지면은 또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계속 그런 관점인데, 첨보는 이제 첨가제 전해질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포커스를 조금 양극재나 음극재 이쪽으로만 좀 맞추는 게 좋지 않냐. 동박이랑 전해질 이런 거는 결국에는 부수적으로 나중에 키 맞추기로 저는 오른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참고하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창 이제 양극재, 음극재 막 움직이고 나서 새로운 키워드들 막 계속 생겨났잖아요. 전해액 말고 전고체 관련해서도 맞아요. 움직임 나타났었고, 그러면 이들 종목도 아니라 정말 핵심 양극재, 음극재 쪽에 좀 더 집중하자,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전고체는 아직 움직이려면 조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양극재, 음극재만 조금 당분간은 좀 보자. 예. 네. 그리고 조금 생소하실 테지만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는 쪽이 양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챗 GPT도 이렇게 한순간에 딱 등장할지 그 누구도 알지를 못했었죠. 양자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일본이 함께 손을 잡는다, 구글과 IBM 투자한다라는 내용도 전해드렸고, 국내에선 네이버나 SK텔레콤이 간간히 이와 관련된 뉴스를 내놓기도 합니다. 엑스게이트가 장 초반에 이렇게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생소하실 만한 종목입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시총이 1,000억이 약간 넘는 수준인데요. 지금 거래대금 300억 원 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같은 경우는 아직은 강하게 움직임 나타나진 않고, 드림 시큐리티는 꾸준히 상승 움직임이 한 7거래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KCS 보겠습니다.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는 워낙에 초동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또 기술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기도 어렵고, 하물며 양자라는 것조차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좀 힘드니까요. 전문가님 이쪽 관심 좀 있으세요? 지금 없어요. 너무 이제 좀 미래된 얘기인데, 오늘 이제 드림 시큐리티가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코이보 우리넷은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엑스게이트가 신규 상장 중인데 강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아이온큐나 그다음에 D-Wave 퀀텀이 20%대 거의 급등을 해가지고 조금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아이온큐 D-Wave 퀀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양자 관련해서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엔터 쪽도 보겠습니다. 엔터는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좀 익숙하실 텐데, 이제는 아티스트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생기고 50-50
이 걸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이 빌보드 탑100 안에 이 최장기간 올라와 있는 한국의 여성 걸그룹이 블랙핑크였는데요. 타이 기록을 썼다라는 내용이 재료가 되면서 어제 그레디언트, 예전에 인터파크 사명 바꾸고 또 약간의 좀 사업 변경, 지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레디언트가 어제 상한가, 오늘장 추가적으로 7%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걸그룹의 소속사가 비상장이어가지고요. 즉 간접적인 수혜주를 찾다 보니까 어제는 지니뮤직도 26% 급등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은 다소 좀 꺾여 있는 모습이고요. 당초에 빅4, 하이브, JYP 엔터, SM, YG는 다소 쉬어가는 오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 콘텐츠들 순환매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 좀 펌플 꺾이고 쉬어가고 이런 움직임 예상하세요? 쉬어가면서 어떻게 본다면 후발주자, 제가 그레디언트도 기획사 이걸 하나요?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대요. 네. 절묘하군요. 어트랙션이라는 비상장 업체고요.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아티스트들도 잘 몰랐는데, 일단은 좀 그렇고. 저도 잘 몰라요. 그렇게 좀 보고도 있고, 일단은 빅4는 좀 쉬어가는 것 같아요. 쉬어가니까. 빅4는 쉬어간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쉬어갈 때 조금 모아가는 전략도 그런 것도 괜찮아 보이고. 일단은 네. 그레디언트 뭐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제가 네.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쉬어간다고 발을 뺄 것이 아니라 쉬어갈 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정 받으면 들어가도 괜찮다? 네,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트레이딩 가는 구간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엔터 섹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이렇게 오름세 나타내는데 확실히 미증시보다는 다소 제한적인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팁 주시죠. 네,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종목 장세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급락에 미국 증시는 세리매이 없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부채 한도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조금씩 흘러내리는 양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바닥 국면을 또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얼마 전에 기록했던 코스피 기준으로 2,455 거기가 저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좀 빠지더라도 두려워할 거 없이 그 밑으로 빠지더라도 또 그냥 땡큐하고 또 사시면 돼요. 계속적으로 순환매 돌아가고 있고, 지수가 많이 조금 흘러내렸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히려 반대되는 움직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로 더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는 차라리 접근하는 게 더 낫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시장이 조금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려면 좀 그런 쪽도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 하이닉스는 좀 빠지면은 계속적으로 좀 매수 관점에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되는 거는 신용잔고가 아직까지 18조 5천억, 예전에 20조 한 5천억 정도 갔다가 한 2조 정도는 줄어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되지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는 다시 지수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박스권에서 갇히면서 5월 말 6월 초를 좀 넘기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저는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저는 웬만해서는 올해 내내 빠지면 매수 관점은 계속 좀 유효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아직 상반기 안 지났지만은 좀 그 이후에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연고점 연일 쓰고 있고요. 일본 증시도 3만에서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가야 되겠죠.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모시겠습니다. RS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 알려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현재는 하락폭을 좁히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로는 2원 20전 하락한 1335원에 출발을 했고요. 현재는 1336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이번 최근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혼재된 재료의 1330원 중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밤에 글로벌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31% 상승한 102.88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환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낙관론이 퍼지면서 환율은 하락을 했는데요. 달러는 1결물이 1332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2원 10전인 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337원 20전보다는 약 3원 10전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낙관론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협상 파트너인 공화당 소속의 메카시 하원 의장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결국 우리는 채무 불이행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디폴트에 빠지지 않고 예산에 대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 즉 낙관론이 크게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3대 주요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4.15% 선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최근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달러화는 환율은 1330원 중반을 중심으로 등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30원 초반대에서는 수입업체 결제 수요와 저가 매수 등이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1330원 후반부터는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과 당국의 미사일 조정 물량이 나오면서 상단을 굉장히 두텁게 제한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환율 동향 보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됐던 게 미국의 디폴트 우려, 그렇다면은 이 미국 경제가 좀 흔들릴 만한 가능성, 그러면 해당 국가의 통화는 원래 가치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냈었고, 그럼 결국에는 이 달러라는 것이 미국의 통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러는 안전자산이다. 이 논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낙관론은 퍼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요인 크게 두 가지인데요. 미국의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이어지면서 달러화의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원화는 위안의 프락시 통화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위안화가 어제 같은 경우는 7위안을 상향 돌파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원화의 평가 절하 압력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적자는 그 누적 폭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원화는 달러 대비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의 예상 환율 밴드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1330원 중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333원에서 1338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은 이래저래 좋겠습니다. 나라가 디폴트 위기에 간다고 해도 해당 통화는 계속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기축 통화가 이래서 중요한가 봅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오늘은 1340원 선 아래에서의 움직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밴드 상단은 1338원 정도까지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RS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